자, 볼게요. 오늘은 페이지 111페이지 조건부 확률의 독립과 종속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 하는 개념 중에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1 때도 이런 것을 했었을 거고, 중학교 때도 물론 했었을 것 같은 느낌의. 예를 들어서 주머니가 하나 있어. 주머니에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라고 해볼게. 근데 첫 번째, 최종적으로 뭐와 뭐를 꺼낼 거냐면, 첫 번째 꺼냈을 때는 흰 공을, 두 번째 꺼냈을 때는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볼 거야. 첫 번째 흰 공, 두 번째 검은 공. 근데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복원 추출을 할 거야.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공 하나는 꺼내지. 확인을 해. 그냥 다시 집어넣어. 이게 복원시켰다는 얘기야. 다시 집어넣는다 라는 멘트가 있는 거를 보통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 다시 원래대로 만든다.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야. 또는 뭐 들고 있건지. 그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겠죠. 그럼 복원 추출로 이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면, 첫 번째, 신공을 꺼내야 돼. 그럼 어떻게 꺼내야 돼? 총 몇 개 있는데? 5개가 있는데 신공은 몇 개 있어? 3개. 첫 번째 신공을 꺼낼 확률이 5분의 3이지? 순차적으로 고배 법칙 쓰겠지. 그 각각에 대해 같은 횟수 일어나니까 고배 법칙. 그럼 두 번째 검은 공은 또 몇 분의야? 여전히 5분의야. 복원해버렸으니까 5개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검은 공을 꺼내면 몇 개가 돼? 2가 되죠? 됐죠? 그럼 계산을 하면 뭐 돼? 25분의 6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거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처음에는 흰 공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뭐 어떻게 뽑을 거냐면 비복원 추출을 할 거야. 비복원 추출이라는 말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복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 자, 처음에 흰 공을 꺼내야 돼. 똑같이 5분의 3이죠. 이렇게. 됐어? 근데 흰 공을 꺼냈는데 얘가 버려지는 거야. 그럼 얘 공은 몇 개로 변하게 돼? 2개로 변하게 되지? 그러면 공의 총 개수가 몇 개로 변하기 때문에? 4개로 변하기 때문에 4분의 검은 공 꺼낼 확률 2가 돼요. 얘는 약분 하나 되겠죠? 10분의 3이라는 확률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위의 경우하고 밑의 경우에는 확률을 계산할 때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잖아. 이런 거를 당연히 해봤다라는 얘기지. 위의 경우도 해보고 밑의 경우도 다 해봤어. 근데 이 개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위의 상황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독립이라고 말할 거고, 이 밑의 상황을 종속이라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 거냐면 이게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지. 처음 꺼냈을 때 흰공이 나오는 사건인 거야. 흰공이 나오는 사건을 A. 됐어?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볼 거야. 그럼 얘는 뭐가 일어난 후에, A가 일어난 후에 순차적으로 B가 일어나면 되지. 근데 A가 흰공을 뽑았던 안 뽑았던 얘는 복원을 하잖아. 복원. 그럼 앞에 흰공을 뽑았던 검은 공을 뽑았던 안 뽑았던지 간에 이 뒤에 뽑는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느낌상 독립이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따로 떨어져 있어서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는 독립된 상태야 라고 기억하면 편해. 넌 독립돼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독립이야. 독립. 그러면 얘는 매번 복원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흰 공을 꺼냈던 검은 공을 꺼냈던 얘 검은 공을 꺼낼 확률에 변화가 생겨? 아예 안 생기지. 그런 느낌이 독립이라고. 됐어? 밑에 봐봐. 얘는 흰 공을 꺼내고 나서 검은 공을 꺼내잖아.
원래 그냥 검은 고글권의 확률은 얼마야? 그냥 검은 고글권의 확률 5분의 2지. 근데 앞쪽에 누굴 꺼냈더니 신공을 꺼내는 일이 벌어졌더니 그 사건이 다음 일어날 검은 공을 꺼내는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쳤지. 영향을 받아서 얘가 4분의 2로 바뀐 거잖아. 원래 그냥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5분의 2였는데. 됐어? 그래서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종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래서 독립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종속은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었던 거야. 됐어? 근데 얘를 주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책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얘는 A 사건 그리고 B 사건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교사건 아니야? 즉 위의 질문과 밑의 질문은 모두 동일하게 이걸 질문한 거야. 이 질문 자체가 이걸 질문한 거라고. PA, 신공을 꺼낸 사건, 검은 공을 꺼낸 사건. 이걸 물어본 거야. 거기까지 이해가지? 우리가 앞쪽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웠잖아. 조건부 확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 A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순차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 B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B 사건은 어느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일어나는 B 사건이야.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일어나는 B 사건이지? 맞아? 이것만 가지고는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지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지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기호야 이거는. 받아들여져? 근데 얘를 읽으면 뭐가 일어나고 A 사건이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B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이 뒤에 거는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B바 A가 되겠죠? 이걸 읽으면 뭐였어? A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전제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A 사건 조건부 확률이죠? A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B 사건의 조건부 확률. 걔가 순차적이라니까 고배 법칙을 쓴 거잖아. 그럼 봐봐. 얘와 얘 모두 PA 이거는 곱사건 B지만 그냥 PA교비라고 읽을게 귀찮으니까 PA교비는 PA 곱하기 PB바 A인 게 확실한 거야. 둘 다 똑같은 거야 얘는. 받아들여져? 근데 그 중에 조면 안 돼. 위에 독립인가 뭐야 독립? 독립인 경우가 봐봐 여기서 PA가 얼마냐면 PA는 그냥 신공을 꺼낼 확률 5분의 3이었고 PB가 얼마냐면 5분의 2였지. 그냥 검은 공 꺼낼 확률 5분의 2잖아. 근데 이 독립인 경우에는 얘는 똑같이 5분의 3이야. 얘가 뭐로 계산되는 거야? 5분의 2로 계산되지 않았어? 그럼 얘가 뭐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PB와 같은 상태인 거야. 이걸 독립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것만 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야. 얘 특수한 경우를 말해. 그냥 확률값을 곱하는 경우 있잖아? 그때는 중학교 때도 고배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곱할 때가 있었어. 근데 언제 곱하는 거냐면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곱한다. 뭐 이런 멘트를 배우거든. 그 상태가 지금 무슨 상태라고 배우는 거야? 독립이라고 배우는 거야. 용어를 배우는 거야. 중학교 때 안 달았다가 아니야. 달았어 그때도. 근데 그런 독립이나 종속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했지. 복원 추출하면 그냥 그 복원 추출을 한 거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냥 확률값을 쓴 거잖아. 비복원을 하면 이게 종속인 거긴 하지만 그냥 복원하지 않은 상태의 확률값을 구해가지고 그냥 곱하는 거잖아. 순차적으로 일어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용어화하기도 하고 기호화하기도 해가지고 연산을 하겠다고. 그래서 문제는 동일하지만 걔 기호가 써지는 것 또는 문제에서 확률로 물어보는 거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독립이라는 걸 배울 건데 독립과 종속
독립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 독립의 정의. 독립이라는 거의 정의는 두 사건의 관계를 의미해. A 사건과 B 사건의 관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P.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자. B by A. P, B by A가 뭘 의미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지. 됐어? 얘는 원래 어떻게 연산해야 돼? PA분의 P, A 곱이인 건 기억나? 그치? 근데 얘가 그냥 얘랑 같은 상태를 독립이라고 말하는 거야. P, B바 A요. 얘가 같아야 돼. 뭐로 같냐면 P, B와 같은 상태를 A와 B는 독립이라고 정의했어. 이게 독립의 정의야. A와 B는 독립이다의 정의야. 근데 얘를 한글로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봐봐. A 사건이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B 사건이 일어나는 조건부 확률이지. 맞아? A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똑같아. 그 말이 무슨 말일까? A 사건이 있든 없든 확률에 영향을 안 받아. 그냥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똑같아 이 말이야.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냥 단독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과 똑같아.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A 사건이 있든 없든 너랑 나랑 관계가 없어. 난 독립됐어. 이런 말이라고. 그게 독립이라고. 여기서 신공을 뽑든지 안 뽑든지 어차피 복원할 거니까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변화가 없어. 라는 말이라. 그게 독립이라고. 됐어? 됐죠? 근데 너희가 독립하고 종속이라는 것을 너무 이거에 매몰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야. 정의가 얘야? 정의가 얘야? 독립과 종속은 직관적인 개념이 아니야. 근데 이거 직관적으로 복원 추출하면 독립일 것 같지? 맞아? 복원을 하면 당연히 독립이야. 비복원을 하면 독립이 아니잖아. 그건 확실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야. A 사건이 일어나든 않든 그냥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체에 변화가 없으면 그 관계는 독립이라고 말하는 거여서 좀 이따 문제 풀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직관적으로 독립과 종속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이건 직관적인 개념이 아니야.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직관적이야. 왜냐면 어차피 복원 아니면 비복원밖에 없어가지고 직관적으로 그 확률이 구해졌어.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이제. 이거는 계산식상으로만 확인하는 거야. 근데 정의는 이거라고 했잖아. 정의를 한글로 읽으면 이거라고 그랬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냥 단독으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변화되지 않을 때, 즉 A 사건이 일어나든 않든 B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두 사건은 독립이라고 한다 였다고. 됐죠? 네, 이거 좀 독립 건너뛰고 여기에 또 뭐 쓸 거야? 종속이라는 애가 있어. 종속은 그냥 독립이 아니면 다 종속이야. 그러니까 반대인 거야.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럼 그거를 영향을 받지 않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하겠어? 영향을 받겠지. 얘가? 그럼 독립이 아니면 다 뭐다? 다 종속이야. 그래서 종속은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어. 거기까지 괜찮아? 종속은 뭐가 아니면? 독립이 아니면 모두 종속이야. 독립이 아니면 모두 종속이야. 종속 판정을 하지 않아. 독립 판정을 해봐. 독립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보는 거야. 근데 독립이 아닌 게 되면 그냥 뭐라고 판정하면 된다고? 종속이라고 판정하면 된다고. 까지가 결론이야. 그러면 봐봐. 좀 전에 이 앞에 써놨던 거 이거 보여? 이거 졸면 안 돼요. 여기 보셔요. 이거 보여? 이거? 원래 지금 여기서 연산하는 게 A 교사건 B의 확률이지. 걔는 A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두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사실 얘가
B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수 있지 않아? 사실 요거 자체에서는 사실 구분이 안 가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겹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나중에 일어나도 되고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나중에 일어나도 되는 거잖아. 멘트가 없으면 사실 구분은 안 돼. 이것만 써 있으면. 그럼 얘는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되지. A바 B가 되지. B사건이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B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근데 A, B 사건이 독립이라면 독립의 정의가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그냥 누구랑 같으면 되는 거야. 얘 PA랑 같으면 되는 거야, 이게. 똑같아. 얘 독립이야. 그럼 얘가 뭐랑 같으면 되는 거야? PB와 같으면 된다고. 그냥 확률을 곱하면 교사권의 확률이 나오게 된다. 인 거야. 그럼 우리가 독립이라면 당연히 얘를 바꿔 쓸 수 있고 얘를 바꿔 쓸 수 있지. 그럼 독립 판정에 필요 충분 조건, 즉 이거를 만족하면 독립이지만 그걸로 판정하려면 매번 너무 귀찮기 때문에 뭐로 판정하냐면 다음으로 판정해. PA 교비가 PA 곱하기 PB와 같다면 그 사건은 독립이라고 판정해. 얘를 이걸로 고쳤을 수 있다면, 즉 독립이면 얘를 이렇게 고쳤을 수 있지, 정의에 의해요. 그럼 얘가 얘네들 곱한 거와 실제로 확률값이 같으면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판정해버린다고. 독립종속 판정 시기야 필요 충분 조건이고,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해요. 됐어요? 그래서 밑에 종속의 정의도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데 종속의 정의는 기호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에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독립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 독립인데 정의로는 얘가 PB와 같으면 돼. 즉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사건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고, 근데 실제로 얘를 구해서 얘랑 같은지를 비교하는 건 너무 귀찮은 작업이기 때문에 PA 교비가 PA 곱하기 PB랑 같다면 독립인 거고 같지 않다면 종속인 거다로 판정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독립과 종속이에요, 얘가.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면 얘를 확인한다. 됐죠? 이렇게 뭐 이 정도예요. 사실 여기는 더 들어갈 건 없고, 우리가 그러면 두 사건의 관계에 배운 게 이제 두 가지가 생겼어. 첫 번째, 배반 사건 기억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뭐였어? 배반 사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즉 PA 교 B가 0인, 즉 A 교 B가 공사건인 두 사건의 관계를 배반이라고 한 거고, 독립이라는 애는 A 사건이 B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야. 근데 얘는 우리가 그냥 상상해서 복원이면 독립이고 비복원이면 종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직관적인 개념의 독립 종속도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 원래 독립과 종속은 머리로 직관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반드시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걸로 확인한다 정도까지가 결론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뒤로 가봐. 뒤로 어디로 가보냐면 문제풀이하러 가볼 거야.